시장이 연초부터 또 가파르게 오른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쉬어가더라도 우리는 또 시장의 이벤트를 미리 보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시장 이슈로 종목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염승환 부장, 박정식 대표 나와 계시고요. 오늘 화상 전화 연결은 충청도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시간부터 또 먼 곳에서 함께해주는 김정석 과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이제 네 분과 얘기를 나눌 시장의 이슈는 뭔지 먼저 확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갤럭시 S21 찐 수혜주를 찾아라입니다. 삼성전자가 CS 언팩 201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S20 시리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분께서는 이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댓글을 달아주셨는지 한 줄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염승환 부장은 가격 인하로 물량 공세 시작이다라고 한 줄 의견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는 판매량을 보고 결정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박정식 대표는 갤럭시 S20 관련주 선별적으로 투자하자라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김정석 과장은 스마트폰도 역시 반도체 싸움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염승환 부장님 어때요? 이번에 나온 갤럭시 S21 뭐 기능이나 특징들을 봤을 때요. 일단 이번에 이제 세 가지 모델로 나왔는데 가장 특징적인 건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나왔던 모델들은 이제 4G랑 5G를 같이 약간 이제 섞어서 따로따로 나왔는데 이번엔 통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G 모델 이제 애플의 아이폰과 똑같이 출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가지 이제 모델로 나왔는데 역시 뭐 울트라 3가 가장 스펙이 좋은 상태고 나머지 모델들은 전작에 비해서 오히려 스펙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프리미엄 폰을 이렇게 뭐 신제품을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스펙입니다.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오히려 굉장히 그 픽셀 수가 더 줄어들 정도로 굉장히 좀 그 스펙이 좀 다운이 좀 됐는데, 일단 이제 삼성의 전략은 이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가격 한 20만 원씩 싸졌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의 전략 방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애플하고 같은 스펙 경쟁 해봐야 애플이 지금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 작년 판매량만 봐도 삼성전자를 좀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제 프리미엄 폰에서는 차라리 그냥 스펙을 좀 다운시키더라도 가격을 좀 더 그 메리트를 좀 올려가지고 판매량을 일단 좀 증가시키자, 이런 좀 그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얼마나 통할지는 좀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중화권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특히 이제 샤오미까지 블랙리스트에 이제 등재가 좀 됐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결국 중국 업체들을 좀 노리고, 그러니까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중국과 좀 더 경쟁을 하겠다, 이런 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빈자리를 좀 더 메꾸겠다는 그런 전략이 좀 확실하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일단 이제 물량 공세를 좀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파악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제 이렇게 또 그 기존의 가장 이제 중요한 폰인 S 시리즈의 좀 가격이라든가 스펙까지 다운시켰다는 면에서는 그 상위 모델인 이제 폴더블 폰을 좀 더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더블 폰인도 이제 조만간 좀 공개가 될 텐데 올해는 3종 정도 출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위 모델로 아예 폴더블 폰을 딱 잡아버리고 그 밑에 S 시리즈 그리고 이제 A 시리즈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확실히 좀 나눠가지고 공략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S21이 좀 발매가 좀 됐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함의는 결국 부품 회사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들 똑같이 만드는 부품 만드는 회사들은 더 단가가 엄청나게 지금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S21,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리즈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품을 그 납품하는 회사들, 이런 쪽은 더욱더 각광을 받겠죠. 그래서 거기에 좀 특화된 기업들 위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이제 가격 인하가 됐을 때 약간 이제 가격이 저렴해졌을 때 또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부품 업체들이 있다면 오히려 좀 우리가 수혜를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진짜 스마트폰 뭐 옛날엔 그랬잖아요. 스마트폰 새롭게 나오면 다 가고 또 안 좋으면 안 가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건 안 가는, 옥석 가리기를 정말 잘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부품주 내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팅방에서 갤럭시 S21에 대해서 혹평을 해주고 계세요. 뭐 실패작이 될 것 같다, 많이 안 팔릴 것 같다, 그리고 삼성이 전략을 잘못 잡은 것 같다 등등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이 일단은 판매량을
핸드폰을 보고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뭐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흥행 여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2달 사이에 핸드폰을 2개를 샀습니다. 뭐 사셨어요? 그러니까 딸이 아이폰 사자, 그래서 네. 아이폰 12 샀고요. 이번에 S21은 와이프가 바꾸자고 합니다. 예, 본인 핸드폰을. 그래서 네. 눈물을 머금고 어떤 주식계좌에서 출금해서 작업제폰을 예약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분위기는 지금 S21이 조금 생각보다 빨리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아이폰 12에 따라서 좀 쫓기면서 모델을 공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오고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어떤 좀 압박을 받으면서 라인업을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부담일 수는 있겠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스펙이나 여러 가지 부장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네. 이런 지금 동해안 쪽에서 여전히 지금 단기적인 대세는 아이폰 12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굳이 핸드폰을 내가 바꿔야 될 이유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제 와이프는 하도 오래됐으니까 바꿔줬는데 아직 그런 어떤 유인을 할 수 있을 만한 변화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뭐 부품주나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단가이나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다는 부분들은 여전히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폼팩터에 가장 강력한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롤러블 폰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요. 가서 매장에서 제 마음에 든다 그러면 바로 살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롤러블 폰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아이디어는 여전히 OLED 관련된 쪽은 아이폰이 또 채택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확대되는 기조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이 OLED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갤럭시 S 시리즈나 노트 같은 경우에는 뭐 비중이라든지 영향력이 축소가 되고 삼성이 앞으로 이제 폴더블 폰으로 좀 집중할 가능성이 커지는 걸까요? 네, 앞으로도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은데 폴더블 폰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느끼는 바는 네. 어떤 마감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화면 쪽에서 저같이 이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화면의 마감성을 좀 더 높이고 어떤 기술력을 좀 더 높이지 않는 이상 특히 S펜 또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까지 결부돼서 한 3 정도는 좀 기대감이 높은데 네. 아직은 나오는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증권사는 리포트를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S21 부품 업체들을 또 많이 분류를 하고 뭐 수혜 여부에 대해서 또 리포트 내용을 내놓고 있던데 박종식 대표는 갤럭시 S21 이제 공개가 되면서 관련 부품주들의 흐름을 또 어떻게 예고하고 예측하고 계세요? 네. 이미 많은 종목들이 7월 달부터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12월 달에 조금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관련 종목들을 따라잡게 된다면 조금 높은 가격에 따라잡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다수 또 포진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그나마 많은 종목들을 관련주들을 좀 살펴본 결과 일단은 2종목 정도가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부각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2종목은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갤럭시 21 같은 경우에는 일단 2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가 일단 탑재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HM3가 지금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는 결과적으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앞으로 더 강화되고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게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 협력사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외형적인 부분, 뭐 디자인 부분도 그렇지만 이번에 보니까 갤럭시 두뇌 엑시노스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김종석 과장, 이거랑 또 시장에서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네. 네. 저도 이번에 이제 베일에 벗게 된 갤럭시 S21을 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가격을 낮추고, 교체 주기에 따른 판매량 증가에 주목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박정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는 삼성전자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인 비메모리 반도체 초차 전략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부품 원가를 좀 살펴보면 30%가 구동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AP와 디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이제 국산화에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가격을 다운시키고 반도체 설계 및 생산 능력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 변화라고 보시는 측면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구동칩 AP 부분과 EV 센서 CIS 시장 공략에 좀 팔을 걷어붙이는 전략으로 이번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1에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AP 엑시노스 2100과 CIS 아이소셀 HM3를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삼성 자체뿐만 아니라 샤오미, 기보, 오포까지도 납품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좀 도전할 전망인데요. 특히 갤럭시 S21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엑시노스는 5나노 UV 공정으로 최신 모바일 AP 설계 기술이 좀 제공되어서 CPU, GPU 성능이 약 30% 이상 좀 향상되었고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업체인 ARM과 협력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좀 완성도를 좀 높였다라고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갤럭시 S21의 찐 수혜주를 찾는 게 이슈인데 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썩 내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또 박정식 대표는 또 저평가 매력이 충분한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관련해서 이제 또 볼만한 종목들 분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연부장님. 네, 저는 이제 두 종목 좀 가져왔는데 네. 그 자화전자하고 PI 첨단 소재인데요. 이제 그 이번에 나왔던 이제 모델에 역시 그 가장 또 이슈가 됐던 게 그 폴디드 줌이 네.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울트라 모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뭐 애플 아이폰에도 차후에 탑재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일단 폴디드 줌이 좀 이제 카메라에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칩들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제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폴디드 줌 안에 들어가는 이제 OIS라고 손떨림 이제 방지 장치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탑재를 하게 되고요. 거기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구동할 수 있는 이제 액추에이터 구동칩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탑재를 하게 됨으로써 자화전자의 앞으로 좀 매출과 영업이익은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이쪽 그 뭐 갤럭시 S 시리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앞으로 나올 폴더블 폰 이런 쪽에서 계속 이제 OIS 이 손떨림 그 보정 장치가 더욱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분명히 높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PI 첨단 소재는 이제 FPC용 그 저유전 필름을 이제 이번에 좀 공급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MPI 필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파 손실을 줄이는 이제 저유전 이제 그 필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5G 환경하에서는 이제 데이터 전송 속도가 워낙에 좀 빠르기 때문에 안테나에 들어간 그 FPCB도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손실을 줄여야 안정적인 이제 통신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MPI 필름이 반드시 좀 필요하고 특히 이번에 들어가는 필름은 이제 1.5세대 제품으로 굉장히 좀 성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애플에 들어가는 게 액정 폴리머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일본에 무라타가 거의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방식이 더 좋겠죠. 그러나 이게 단가가 워낙 비싸요. 그래서 아마 PI 첨단 소재가 만드는 이 저유전 필름이 앞으로는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차피 스펙도 낮추고 부품 단가도 인하해야 되는 상황에서 PI 첨단 소재 이 저가형 필름이 뭐 굉장히 좀 많이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어쨌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은 자화전자 그리고 이 PI 첨단 소재 꼽아주셨는데 저도 이제 갤럭시 S21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졌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부장님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다 뭐 이런 기사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LG 측에서는 또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이슈로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LG전자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LG전자 왜 굳이 스마트폰 사업 고집을 하냐. 연간 네. 뭐 조 단위 적자를 보는데 그래서 26일 날 뭐 최종 발표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아까 이제 뭐 롤러폰 얘기도 하시죠. 롤러폰 사업까지 접는다는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접는 건지 아니면 뭐 아예 뭐 외주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실무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모르는데 LG전자 측에서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뭔가 지금 고민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장 부품 쪽으로 지금 방향을 딱 잡아놨죠. 가전하고 그 상황에서 약간 이
이 스마트폰 쪽이 계륵 같은 존재거든요. 이제 없애기도 그렇고 안 없애자니 너무나 지금 손실은 크고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네. 판매량도 뭐 거의 안습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건 저의 생각인데 저는 뭐 안 된다면 접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 한번 크게 반응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도 오히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사업 포기가 된다라면은 굉장히 모멘텀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뭐 지금 제가 판단할 문제는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26일 날 진짜 네. 발표할지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아픈 손가락이 끝까지 스마트폰 사업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김민수 대표님 종목이요. 네, 일단 먼저 대덕전자 계속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 최근에 약간 좀 눌림목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관심 있게 보는 쪽이 PCB 쪽은 당연히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쪽에서 저는 이쪽보다 DDR5 관련된 쪽에서 이제 대덕전자가 잘하는 게 이런 반도체 쪽과 연결된 기판 쪽에 이제 숄더블 밑에 깔고 있는 대표적인 PCB 쪽에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DDR5 전환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OLED 쪽 계속 찾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다시 보기 한번 하시면은 OLED 관련된 종목들 꾸준히 언급드리는데 네. 오늘은 한솔 테크닉스가 관심권에 들어오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파워보드 쪽의 강자죠. 그런 쪽에서 지금 TV 쪽이나 그리고 휴대폰 관련된 쪽도 있겠지만은 이 OLED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 만한 충분한 흐름인데 쌉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와 한솔테크닉스 나왔습니다. 박정실 대표는 뭐 앞서서 이제 저평가 매력이 또 충분한 종목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액트로라는 종목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카메라 후면, 고사양 카메라 후면에 들어가는 액투에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또 자동화 설비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자산 가치가 787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097억으로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부각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런 이제 휴대폰 관련 종목들은 이미 자산 가치 대비 한 뭐 3배, 4배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단계인데 이 액트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의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종목이 또 겹쳤네요. 대덕전자 저도 좀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일단은 국내 대표적인 인쇄회로 기판인 건 누구나 다 아실 거고 이번 올해 6월 30일까지 900억 을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용 기판 설비를 현재 구축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플립칩, BGA 설비 확장 계획을 현재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반도체 패키징 기판을 지금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 간의 전기 신호 전달을 역할을 하는데 이것만 투자를 완료하게 된다면 매출이 대략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증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 쪽에서만 2,300억에서 2,800억, 현재는 한 800억 정도가 나고 있는데 네. 이게 한 1조 원 정도까지 그러면 전체 매출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출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산 가치가 지금 자본 총계랑 거의 이제 비슷한 상황이어서 충분히 주가 상승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된 종목 대덕전자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석 과장 스마트폰도 역시나 뭐 반도체 싸움이다라고 오늘의 한 줄 평가를 주셨고 이쪽에서도 또 물량이 많이 부족한 게 확인이 되고 있던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삼성전자가 CIS나 APR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을 늘릴 때 바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테스트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 이제 테스나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4분기부터 안성 신공장에서 CIS 테스터 40대가 이제 추가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매출 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는 대비 매출이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테스트 외주 비중 확대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추세 실적을 좀 연달아서 갱신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다른 한 종목의 경우 네페스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존 주력 제품인 이제 PMIC 전략 반도체가 이제 펜인 WAP 방식을 좀 도입해서 4분기부터 이제 가동률을 빠른 속도로 좀 회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자회사 이제 네페스 아크의 경우 갤럭시 21에 엑시노스 테스트를 좀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좀 올해 네페스 그룹이 좀 후공정 테스트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께서 각각 2개 종목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탑픽으로 꼽는 종목 딱 듣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한솔 테크닉스 하겠습니다. 네, 연부장님. 저는 그 PI 첨단 소재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식 대표요. 대덕전자 하겠습니다. 김정석 과장이요. 네, 저는 테스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이 골라주신 종목들 여러분들 또 공부하면서 내용들 잘 보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